맥스튜디오에 있는 거를 500기가 되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카피해 볼 건데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이 500기가 이런 용량도 부담 없이 카피할 수가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집이나 사무실, 기타 공간에서 여러분의 맥으로 자료를 복사해 줘야 될 때 또는 대용량의 자료를 함께 협업하는 데 써야 될 때 손쉽게 기기들을 연결해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요 썬더볼트 케이블을 활용하는 건데요. 맥북이라든지 아이맥이라든지 맥미니라든지 맥스튜디오라든지 기본적으로 40기가비트의 썬더볼트 인터페이스가 탑재되어 있어서 특히 향후에 썬더볼트 5 같은 경우에는 80기가 120기가까지도 속도가 올라간다고 하죠. 알아두시면 더더욱 유용하게 또 쓰실 수가 있을 텐데 맥북 에어 M2하고 M3 맥스 맥북 프로하고 맥 스튜디오까지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볼 겁니다. 다 썬더볼트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을 연결해주면 되는 건데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와이파이는 일단 꺼놨습니다. 와이파이는 일단 꺼놨는데 여기도 꺼져 있죠. 제가 쓰는 맥 스튜디오는 유선랜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와이파이를 연결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너무 쉬운 게 썬더볼트 케이블을 기기간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특히 썬더볼트 는 데이지 체인이라고 최대 6개의 기기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기능도 갖추고 있거든요. 먼저 맥 스튜디오 쪽에다가 후면에 썬더볼트 케이블을 꽂아주고 맥북 프로 쪽에 꽂아줍니다. 겉보기에는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 시스템 설정에 네트워크에 가보시면 썬더볼트 브릿지라고 IP를 자체 할당했다라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썬더볼트가 활성화됐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맥 스튜디오 쪽도 마찬가지예요. 썬더볼트 브릿지라는 게 활성화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3번이 활성화 됐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맥북 에어 쪽도 꽂아볼게요. 맥북 에어 쪽도 연결해 주겠습니다. 연결해주면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서 지금 이렇게 썬더볼트 브릿지라고 나오는데 IP 주소가 없다고 나오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면 이렇게 기다리면 알아서 잡아줍니다. 알아서 이렇게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잡히고요. 이제 세 대의 맥이 모두 썬더볼트 네트워크로 연결이 됐습니다. 진짜 쉽죠? 바로 이제 초고속의 편리한 네트워크 사양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시스템 설정에 일반에 공유를 가서 파일 공유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도 켜주면 유용한데요. 이전에 이거 설명했었죠. 원격으로 화면을 보고 제어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렇게 지금 공유 기능을 켜주세요. 그래서 I를 눌러보면 제가 추가한 폴더들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임의로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임의로 하나 또 만들어서 파일즈란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파일즈라고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다 넣어요. 끌어다 놓으면 공유 폴더로 추가되거든요. 가을이라는 메인 사용자, 제 사용자 이름이 읽기와 쓰기가 다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너무 쉽고요. 이전에 설명했던 이 화면 공유 같은 경우에도 켜져 있다고 나오죠. 이전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이제 다른 맥에서 파인더를 통해서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파인더를 켜면 네트워크 안에 공유된 컴퓨터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 맥 스튜디오 나타났고 맥북 에어도 나타났죠. 더블 클릭하면 화면 공유 상태로 연결할 건지 아니면 네트워크 위치로 연결할 건지 나오는데 다음으로 연결을 눌러서 등록 사용자명에 여기 맥에서 로그인할 때 쓰는 이 사용자 및 그룹에 있는 아이디하고 로그인할 때 쓰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입력해주고 연결을 누르면 제 맥의 위치가 나타나게 되고 정말 빠르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방금 만들었던 이 파일즈라는 폴더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 맥북에 있는 파일 하나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6기가인데 끝났습니다. 초고속으로 지금 6기가 파일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 맥북 에어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뜨니까 방금 맥 스튜디오로 복사했던 이 파일을 바로 여기도 갖고 와 볼게요. 여기도 복사해 놓으면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끝났습니다.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지금 끝났고요. 굉장히 쾌적한 지금 파일 공유 상태가 일단 완성이 됐는데, 여기 맥스튜디오 안에 제가 평소에 유튜브 작업할 때 쓰는 파이널컷 프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용량이 이 500기가가 되는 이 라이브러리를 맥북으로 한번 복사를 하고 싶다. 네트워크 위치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최대 속도는 항상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빠르거든요. 활성 상태 보기로 네트워크 보기를 하면 네트워크 수신 속도를 알 수가 있는데,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맥스튜디오에 있는 거를 500기가 되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카피해 볼 건데,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바로 지금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6시간이라고 뜨다가 요게 점점 이제 부스팅이 될 거예요. 올라갑니다. 보이죠? 갑자기 속도가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요. 지금 500기가인데 지금 벌써 벌써 20기가 카피가 됐고, 어머, 지금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지금 속도가 미친 속도로 올라가요. 지금 미친 속도로 올라가서 초당 약 1.8기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지금 말하는 와중에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요 500기가 이런 용량도 부담없이 카피할 수가 있다. 요 맥북 에어 쪽도 이렇게 파일 공유만 활성화해주면 이 맥북 프로에서 바로 여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중요한 점은 이 맥북 에어에는 만약에 사용자 이름이 다르다 그러면 그 관리자 이름을 똑같이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컴퓨터에 맞춰서 이름을 써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이 됐고, 맥북 에어에 있는 라이브러리 여기 있는 것도 그냥 바로 땡겨오면 미친 속도로 카피가 된다. 그래서 부담없이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파일을 복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컴퓨터에 있는 거를 통해서 작업을, 특히 영상 작업 같은 거를 바로 열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파이널컷 프로에서 보관함을 열어주는데 기타 위치로 해서 찾기를 하면 아예 이렇게 네트워크 위치로 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있는 파이널컷 프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썬더볼트 네트워크로 그냥 불러오면 돼요. 불러오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열립니다. 열렸죠? 그래서 여기 있던 지금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나오고요. 위치는 이렇게 맥스튜디오에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 정도의 4K 영상 프로젝트는 당연히 문제없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연결된 이점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불러놓고 여기서도 부르려고 하면은 이렇게 권한 충돌이 나요. 권한 충돌이 나지만 여기 종료를 시키고 다시 불러오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불러올 수가 있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이렇게 위치를 연결하고 파일을 복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면 공유를 통한 원격 제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고성능 연결 기능을 제대로 쓸 수가 있게 돼요. 맥북 에어 안에서 지금 맥스튜디오를 지금 실시간 제어하게 됩니다. 화면이 여기 이렇게 꺼졌는데 이 안에서 바로 파이널컷을 켜서 내부 작업을 하듯이 매끄럽게 이렇게 고성능 화면 공유 연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맥북 쪽도 화면 공유만 켜져 있다면 그냥 선택했을 때 이렇게 옵션이 바로 뜨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기계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맥북 에어에 있는 파일을 갖다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요 안에 이렇게 복사가 됐습니다. 다만 이 하나의 세션만 연결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 원격 화면 공유, 고성능 화면 공유를 사용하는 와중에 여기 맥스튜디오에 있는 쪽에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고, 요 맥스튜디오 안에 있는 파일을 M3 맥북 프로 쪽에다가 여기다가 주고 싶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카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꺼주면 잘 들어와 있죠. 잘 들어와 있어서 하이브리드하게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데다가 강력한 효용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한번 시험해 보시고 새로운 작업의 효율성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